얇은 커튼 속 짙은 숨소리와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야릇한 소리. 그곳의 열기는 더 이상 물리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일어난 야릇한 해프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입니다. 저는 올해 50살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의 대화도 줄고 몸을 부대끼는 일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세월이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며 살았죠. 대신 저는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러닝, 헬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의 낙은 필라테스였습니다. 힘든 동작을 하나씩 해낼 때마다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을 부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고난이도 동작을 하던 중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찌릿하며 당겨지더니 순간 주저앉을 정도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번 정도만 물리치료 받으시면 괜찮아집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하며 웃으셨죠. 며칠 뒤 첫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커튼으로 칸막이 된 좁은 공간으로 안내받았고 그곳에 들어온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얀 티셔츠에 깔끔한 트레이닝 바지, 또렷한 이목구비에 친절한 미소. 순간 내가 잘못 들어온 건가? 싶을 정도로 젊고 깔끔한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누우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이 닫히자 마치 1인 살해 있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저와 치료사 단둘뿐이라는 사실이 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진정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첫 손길이 닿는 순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의 온도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위치가 허벅지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에 스며드는 압력과 리듬이 제 호흡을 따라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열감은 점점 퍼지고 긴장을 풀라는 그의 말은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꼭 깨문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몸은 점점 익숙하지 않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치료사의 손길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압력이 제 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야. 집중하자. 그렇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자꾸만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허벅지 안쪽 근육으로 조금 들어갈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길의 방향이 바뀌었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이면서 오히려 감각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주변을 바라보았지만 커튼으로 전부 막힌 밀실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두근거림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혹시 내가? 혹시라도 들킬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문 채 억지로 호흡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감각은 더 커져갔습니다. 마지막 5분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떨림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억눌러 봤지만 결국 목구멍에서 짧은 신음이 스치듯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렸나? 아니 설마. 심장은 귀까지 뛰어오르는 듯했고 얼굴은 불길처럼 달아올랐습니다.
20분 남짓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말에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커튼 밖으로 나왔지만 발걸음은 떨리고 마음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시 내 얼굴이 붉어진 걸 봤을까? 숨소리를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여전히 상기된 얼굴이 비쳤습니다. 레깅스를 갈아입으려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옅게 젖은 자국이 분명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순간 얼굴로 뜨거운 피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분명 들었을 거야, 느꼈을 거야.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그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간 병원.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말자. 치료일 뿐이다. 수없이 다짐했지만 커튼 사이로 들어온 치료사를 보는 순간 그 다짐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치료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전날 밤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다른 치료사였으면 간절히 바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이름이 불리고 커튼 안으로 들어가자 역시나 똑같은 치료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치료시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데 저는 속으로 망했다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말자. 오늘은 끝까지 참아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는 조금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편안히 쉬고 계시면 됩니다. 그 순간 지난번에 제가 내뱉었던 짧은 신음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역시 들렸던 거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침대에 눕자 곧 그의 손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처음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제 몸은 이미 익숙한 감각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은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대답은 목구멍에서 막힌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몸은 뜨겁게 반응하고 머리는 하얗게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10분쯤 흘렀을까요? 허벅지 안쪽을 눌러오는 순간 더는 참기 힘들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손끝은 침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억눌러도 야릇한 소리가 자꾸만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손끝은 그를 놓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며 손을 더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순간 커튼 안 작은 공간은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있었고 저는 스스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치료라는 이름으로 감출 수 없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제 안에서 크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흐르는 듯 멈춰버린 듯 묘하게 뒤엉켰습니다. 치료사의 손길은 여전히 차분하고 일정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아는 듯 때론 부드럽게 때론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압력 하나에도 전율이 퍼져나갔고 미세한 터치에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호흡은 자꾸만 가빠졌습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제 귀에는 마치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울림이 심장까지 내려앉는 듯 했죠. 머릿속은 점점 새하얘지고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새어나올까 두려워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떨림은 결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 억누른 신음이 호흡과 섞여 흘러나왔고 그 순간 제 어깨는 본능처럼 움찔거렸습니다. 치료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손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제 반응을 느끼고 있다는 걸. 온몸은 열기로 차올라 있었고 얼굴은 이미 달아올라 땀이 맺혔습니다. 이젠 더는 치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경계가 흐려져 갔습니다. 눈을 감으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손끝이 지나가는 길마다 남겨지는 잔열, 떨림, 그리고 쏟아지는 전율. 몸은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반응했고 머릿속에는 안 돼, 안 돼라는 말과 동시에 더, 조금만 더라는 속삭임이 공존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뒤틀리는 강렬의 자극에 수십 번이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강하게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고 숨은 멎은 듯 막히며 온몸은 굳은 채 짧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았고 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건 저의 거친 호흡뿐이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은 더욱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지도 잡아당기지도 못한 채 그저 손끝을 떨며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그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라 생각한 그 순간 그의 강렬하고 깊숙한 마지막 터치가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그 깊숙한 터치에 결국 제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억눌러 왔던 떨림이 파도처럼 몰려와 한층 더 크게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한 손으로는 입을 막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침대를 부여잡았습니다. 숨은 거칠게 몰아쉬었고 머리는 하얗게 비워진 듯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몇 분의 황홀경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 저는 힘이 풀린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녹아내린 슬라임처럼 제 몸은 침대에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치료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수건을 정리하고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로 치료는 마무리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스쳤지만 저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아직 진정되지 않은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가슴 한쪽은 황홀경으로 가득했고 다른 한쪽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말을 걸어와도 대답은 기계적으로 흘러나올 뿐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없었어야 할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순간이 제 안에 지워지지 않는 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황홀감, 이런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을까요? 그건 분명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문득 치료실의 하얀 커튼과 그 안에 고요한 공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강렬했던 손길이 제 삶의 깊은 곳에 각인된 듯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평생 꺼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간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만 아는 비밀이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도 제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